반갑습니다. 땅짓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땅짓고 씨의 고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채를 양도했습니다. 근데 그 양도했을 때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은 한 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을 더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해당 주택에 2년 보유 말고 2년 더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특히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그 얘기는 2017년 8월 1일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보유기간,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 간략하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갈까요? 2021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정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기간을 판정하면 되는 거고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자는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기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의 관계, 즉 보유 기간이 새롭게 기산됐을 때 거주 기간도 새롭게 기산이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1월 1일 현재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넘어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은 종전주택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A주택을 판 게 아니고 B주택,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B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당연히 과세, 즉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1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자이기 때문에 최종 남은 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새롭게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달에 직전 주택이 양도됐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23년 10월 달에 양도를 하면은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2년은 충족을 합니다. 이때 문제는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이 공통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언제로 간다겠죠?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A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그러면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도 모두 갖춰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거주 요건이 충족되겠죠. 따라서 보유 기간이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새롭게 기산한다고 하면은 거주 기간도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새롭게 기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사례에서는 A주택이 거주 요건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양도일로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되면은 그때부터 거주 기간도 새롭게 기산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똑같이 2021년 1월 1일 현재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그 B주택은 과세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A주택을 양도를 하려면은 일단 비과세 보유 기간은 직전 주택 양도일, 즉 B주택을 2021년 8월 달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만 2년 보유권을 충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 A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거주 요건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그러면 취득일로 가면 되는 거죠. 2018년 4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이때 취득일 현재 이 A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겠죠. 즉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 A주택은 보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2년만 더 보유하면 되는 거지 거주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 관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새롭게 기산을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도 새롭게 기산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이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즉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만 리셋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주 요건이 필요한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도 새롭게 기산되고 거주기간도 새롭게 기산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비과세 적용 여부는 판정할 수 있는데 왜 자꾸 2년을 더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양도했었을 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죠. 근데 12억 원을 초과된다라고 하면은 그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되는데, 그 과세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해야 더 높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씩 적용받죠. 2% 곱하기 보유 기간을 적용해 가지고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는데, 양도일 현재 한 채이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가 아닌 조금 더 높은 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한도 자체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2억 원이 넘어가지고 12억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양도일로부터 2년을 더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신데,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4%짜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면은 이 4%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때 새롭게 2년을 더 거주해야 되는지 많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달리 법에서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별도 산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비과세 리셋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거주기간과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2021년 1월 1일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새롭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B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A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택이 거주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합니다. 취득일 현재로 갔었을 때 2013년, 즉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2년만 보유하면 이 A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거고, 12억 원을 초과되는 3억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3억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년 거주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짜리가 적용되는지 4%짜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한도가 30%가 적용되는지 80%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2년 경과해서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했고,
거주 기간은 2018년 7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비과세는 가능하다. 하지만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2%, 4% 적용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리셋과는 관계없이 항상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2년 거주 여부를 판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례에서 만약 A주택에 2년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하고 거주한 경우하고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세금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약 2년 거주를 안 했다. 어찌됐든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2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12억 원이 초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한번 세금을 한번 산정해 볼까요? 먼저 양도차익은 5억에 사가지고 15억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10억 원이 발생됩니다. 이 10억 원의 양도차익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즉 10억 원 중에서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8억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억 원 초과되는 양도차익은 2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만약 이 주택에 2년 미거주를 했다 하면은 10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10년 곱하기 2%가 적용돼 가지고 2억 원의 양도차익에서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한 4,04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에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 거주를 했다고 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과세 양도 차익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근데 달라지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닌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겠죠.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해가지고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유 및 거주를 했기 때문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겠죠. 그럼 과세 대상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 6천이라는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4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45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이 남았을 때 그리고 그게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했었을 때 2년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자가 한 채를 팔고 남은 한 채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때 거주기간도 리셋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거주기간이 리셋 여부는 이 주택이 거주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주택이라고 하면 보유기간만 리셋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주요건이 필요한 주택이라고 하면 보유기간이 리셋되면 거주기간도 리셋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면은 12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비과세 보유기간이 리셋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 2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땅짓구의 지병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